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열렸던 연방하원 청문회에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바로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 존재에 대한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그러시 전 공군 국가정찰국장이 증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미국 정부가 외계인과 UFO 존재를 그동안 숨겨왔다라고 폭로를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라이벌로 꼽히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2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렸는데 구글은 검색 광고를 통해 매출을 끌어올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에서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워싱턴 DC에서 아주 흥미로운 청문회가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히 흥미로운 청문회였습니다. 어제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소위원회가 정부감시개혁위원회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정부감시개혁위원회 청문회 어제 열린 주제는 미확인 비행현상 UAP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UFO 외계인 등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고요. 미군에서 활약했던 핵심 관계자 또 정보 당국에서 활약했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참 충격적인 내용들을 폭로했습니다. 대단히 민감하고 흥미로운 내용들이어서 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나온 증언 가운데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데이빗 그러시 전 미 공군 소령이 화제 인물, 핵심 인물이었죠. 이 데이빗 그러시 그 전 공군 소령이 증언하는 모습이 계속 지금 영상으로 반복해서 SNS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요. 공군 국가정찰국장 출신입니다. 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미국 정부가 UAP와 관련한 기기 또 이를 조종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의 유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UFO가 존재하고 UFO를 조종해서 지구를 찾은 외계인도 있다는 것을 선서를 하고 사실 그 연방 상원이나 연방 하원에서 청문회 하는데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굉장한 일이죠. 미국인들에게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자리로 인식이 되는데 거기서 증인 선서를 하고 그래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보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그 외계인들의 비행 물체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UFO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청문회를 보면은 UAP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그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죠. 미국 정부가 이제 그렇게 바꿔버렸는데요. 용어를 UAP는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라는 그 말의 그 첫 글자를 따서 UAP입니다.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변칙적 현상. 정체불명의 변칙적 현상.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UFO 대신에 UAP를 공식 용어로 쓰고 있고요. UFO는 잘 아시다시피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물체죠. 미확인 비행물체.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행물체라는 것을 전제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UFO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비행물체라는 거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UFO라는 단어만으로도 외계인을 지금 상상을 하죠. 외계인 존재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UFO라는 용어를 좀 안 쓰고 UAP로 대체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건 UFO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도 사실은 그냥 날아다니는 새일 수도 있고 무슨 장난감 비행기일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이제 드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빛의 굴절 현상, 순간적으로 눈에 어떤 그런 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무슨 구름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사실 비행 물체라는 거는 오브젝트라는 건 뭔가 만든 느낌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물체. 그래서 어떤 외계 생명이 만든 느낌.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UFO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UAP로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변칙적 현상 이런 이제 용어로 바꿔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데이빗 그러시 전 소령의 증언이요 굉장히 직접적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충격이 컸어요. 그렇습니다. 이 데이빗 그러시 소령이 이번 어떤 그 UFO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데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6월에 뉴스네이션을 비롯한 많은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UFO와 외계인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한 달 전에
언론들과 이 데이빗 그러시 전 소령이 했던 인터뷰 내용이 이번에 연방하원이 청문회로 소집하는 계기로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빗 그러시 전 소령이 아주 핵심 인물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 정부가 축구장만한 크기의 초대형 외계 우주선을 갖고 있고 또 종 모양의 우주선을 또 소유하고 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좀 숨겨놓고 있고 공개를 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엄청난 그런 그 우주선들을 갖고 외계인의 그 우주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기록물들에 자기가 그 기록물을 확인했는데 기록물들에 우주선 조종사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이제 비인간 생물학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생물학적인 존재가 이 우주선을 조종해서 지구로 왔는데 인간은 아니다는 거죠. 비인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기록물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사람들의 평가 내용이다. 그래서 이 그동안 이 외계인과 관련한 미국 정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계인과 접촉 또 외계인의 존재 확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평가가 담긴 기록물이다. 자기는 그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는 이제 군복을 벗고 군인이 아니지만 지금도 이 프로그램에 그 우주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들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밀 사항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 데이빗 그러시 그 공군 국가정찰국장 예전에 이제 공군에서 국가정찰국장을 맡았는데 그때 국방부 태스크포스에 참여했습니다. 그 시절에 UAP 관련한 기밀을 접했다고 자신이 이제 알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국방부 태스크포스에서 일할 때 UFO와 외계인 관련한 정부 프로그램 존재를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추락한 외계 비행체를 회수하고 분해해서 비행 원리를 파악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지구까지 날아와서 도착할 수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기술 능력인 거죠.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지구인보다 또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선진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명 기술을 습득하려고 그것을 이제 추락한 외계 비행체를 회수해서 분해해서 비행 원리를 파악하려고 했다. 이게 그 그러시 전 소령의 증언이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이제 국방부 태스크포스에서 일하면서 알게 돼서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찍혀서 보복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 관련한 부분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연방하원 의원이 외계 기술을 은폐하려는 정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렇다고 아주 단호하게 답했고요. 정부가 지능적인 외계 생명체와 접촉했다고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어제 폭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러시 전 소령 이외에 또 다른 증언을 한 다른 사람들도 또 있었나요? 네, 있죠.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2명도 어제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네. 연방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UFO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자신들이 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할 때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대서양 연안에서 UAP를 목격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UAP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속도를 내면서 비행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일반적인 비행기라든가 그런 거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고 자신들이 볼 때는 UAP,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UFO로 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 어제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그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청문회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공군의 그 그러시 소령 또 해군 비행기 조종사들이 보고한 이 미확인 비행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결국 답을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그런 건 없다는 부정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은 아예 그런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부정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네. 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답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제가 봐도
거의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답을 했고요.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 어떤 검증 가능한 정보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역시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방하원 의원들은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정보 공개 촉구했어요. UFO 존재가 무엇이 됐든 군 전투기나 또 민간 항공기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더 많이 알면 할수록 우리는 더 안전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한 답을 듣길 원한다. 그래서 관련 법안을 만들 거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정보를 공개하게끔 정보공개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미국이 이런 사실을 쉬쉬하는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기독교가 성행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종교인들이 특히 이게서 로마 교황청이 이 UFO 공개에 굉장히 반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참 근데 이걸 그렇게 종교가 이 과학적인 문제를 이렇게 간섭해서 이거 방해하는 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그게 정말 어느 정도 팩트인지 우리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제 루머도 있어요. 기독교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독교 쪽에서 강력히 이걸 막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 됐건 아직까지 미국에서 이런 UFO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놓고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IT 업계 강자로 인공지능과 AI 시장을 놓고 라이벌을 펼치고 있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그렇죠.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 두 강자의 2분기 성적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검색 광고와 클라우드 등 주력 산업에서 아주 판이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AI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양강이죠. 가장 가장 좀 앞서가는 회사들인데 이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간의 거래에서 구글 주가는 폭등해서 그제였죠. 구글 주가 폭등해서 9%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가 하락해서 완전히 대조를 이뤘습니다. 근데 양측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온 거예요? 양쪽이 다 좋게 나왔어요. 구글은 2분기에 746억 달러, 95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보다 웃돌았고 순이익도 역시 184억 달러로 월가 예상치 169억 달러를 크게 넘겼고 주당 순이익도 역시 전망치를 넘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전체 매출이 8% 증가한 561억 9천만 달러 기록했고 그래서 월가 전망치를 웃돌았고 순이익도 1년 전 같은 기간 때보다 20%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를 조금 더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궁금한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외형상 실적으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모두 흑자를 기록하면서 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글의 핵심 사업이 검색 광고 부분인데 여기서 아주 선전이 두드러졌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력 분야에서 확실하게 이익을 냈고 클라우드 사업부 확장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클라우드 사업부가 아직까지는 비주력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입장인데 비주력 치고는 잘했다 이런 평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가 핵심 사업 부분인데 증가하긴 했지만 매출 증가세가 좀 주춤했다는 얘기고 개인 PC 매출도 약간의 상승세에 그쳤습니다. 이 생성형 AI 챗봇 개발사 오픈 AI에 추가로 투자했는데 여기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모두 클라우드에서 흑자를 기록했는데 구글은 비주력인 클라우드에서 흑자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력인 클라우드에서 흑자를 냈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는 게 됐는데 어찌됐건 이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생성형 AI가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시적인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정도로는 좀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래서 가시적인 매출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생성형 AI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런지 참 기대도 되고 좀 우려도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